얼마 전에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팔란티어, 그리고 테슬라의 CEO들이 다보스 포럼에 모여서 AI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냥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가 아니죠. 우리 삶의 방식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기술혁명의 맨 앞에 서 있는 선구자들입니다. 오늘은 이 4명의 거인들이 그리는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뭘 준비해야 할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의 거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AI 칩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 그리고 데이터 분석의 비밀 병기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마지막으로 미래 기술의 아이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까지. 이 4사람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보는 미래는 물론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각들을 잘 맞춰보면 정말 거대한 그림이 하나 그려져요. 그리고 그 그림이 바로 곧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들의 대화는요, 그냥 신제품 발표 같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 사회의 권력 구조, 심지어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까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경고고 어떻게 보면 기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우리가 알던 세상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인물부터 시작해보죠. 소프트웨어 제국의 수장,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입니다. 그는 지금의 이 AI 열풍을 그냥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바꿨던 거대한 기술 혁명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개인용 컴퓨터, PC가 정보 접근의 문을 열었죠. 그 다음엔 인터넷이 나와서 전 세계를 꽁꽁 묶어버렸고, 모바일과 클라우드는 이 모든 걸 우리 손안에 쥐어줬잖아요. 나델라는 바로 이 AI가 이전 3가지 혁명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거대한 4번째 대격변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도구가 좀 편해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느끼고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나델라가 특히 주목하는 건 바로 회사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왼쪽이 옛날 방식이죠. 정보가 맨 아래에서부터 위로 아주 천천히 보고되는 피라미드 구조. 근데 오른쪽, AI 시대는 어때요? 모든 구성원이 모든 정보에 실시간으로 즉시 접근하는 거예요. 거의 원에 가깝죠. 이제 정보가 권력이 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정보를 혼자만 쥐고 있는 건 불가능해져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그냥 정보를 전달하고 취합하던 중간 관리자들, 이제 설 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AI가 완벽한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만들어주는데 인간은 뭘 해야 할까요? 나델라의 답은 이겁니다. 바로 판단과 그에 따르는 책임. 우린 더 이상 정보 배달부가 아니라 그 정보를 보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자, 나델라가 소프트웨어, 그리고 조직의 변화를 얘기했다면요.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좀 더 단단하고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인프라죠. 이 모든 AI 혁명,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떠받치려면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기반이 필요합니다. 젠슨 황이 이 거대한 산업을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해요. 바로 5단 케이크라고요. 한번 볼까요? 맨 밑바닥에는 이 모든 걸 돌릴 에너지가 있고요. 그 위에는 AI의 뇌, 바로 칩이 있죠. 이 칩들을 꽉 채워놓은 게 데이터 센터, 말하자면 AI 공장이고요. 그 안에서 똑똑해지는 게 모델, 그리고 맨 위, 우리가 매일 쓰는 게 바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케이크의 모든 층이 지금 이 순간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AI 투자 거품 아니야? 하고 걱정하잖아요. 근데 젠슨 황은 딱 잘라 말합니다. 이건 거품이 아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프라 건설이다. 이렇게요. 우리가 20세기에 전력망 깔고 고속도로 뒤어서 경제가 성장했던 것처럼 21세기는 이 AI 데이터 센터가 새로운 산업의 심장 그 자체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젠슨 황이 보는 진짜 대박 기회는 디지털 세상을 넘어서 물리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AI가 그냥 글 쓰고 그림 그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장에서 로봇팔을 움직이고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나르는 진짜 로봇의 두뇌가 될 때
그때 진짜 혁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처럼 제조업이 강한 나라한테는 이게 그냥 기회가 아니에요.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좋아요. 이렇게 거대한 인프라가 쫙 깔리고 나면 그 위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예측을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나 기업의 가장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죠.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입니다. 카프는요, 우리가 막 열광하는 챗 GPT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그냥 신화 쓰는 장난감이라고 불러요. 좀 과격하죠. 그가 생각하는 진짜 AI는 산업 현장에서 돈을 벌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장의 모든 기계, 재고, 물류 데이터를 디지털 세상에 똑같이 복제해요. 이걸 온톨로지라고 하는데 이걸 기반으로 AI가 야, 3번 기계 멈춰. 그리고 5번 부품 주문해. 같이 진짜 현실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가끔 헛소리하는 AI는 공장에선 그냥 재앙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아마 카프의 예측 중에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일 겁니다. 그는 딱 집어서 말해요. 소위 명문대 나와서 글 잘 쓰고 정보 요약 잘하는 그런 화이트 칼라 엘리트들. 이제 당신들의 시대는 끝났다고요. 왜냐고요? AI가 그 일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낼 테니까요. 수십 년 동안 사회 꼭대기에 있었던 그 능력이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질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럼 AI 시대에 누가 뜨는 걸까요? 역설적이게도 카프는 몸을 쓰는 기술자들을 꼽습니다. 용접공, 전기기술자, 배관공 같은 분들이요. AI가 코드는 짜고 보고서는 써도 막힌 배관을 뚫거나 정밀하게 용접을 할 순 없잖아요. 디지털 세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이 현실 세계를 다루는 물리적인 기술의 가치는 더 희귀해지고 더 높아질 거라는 그런 통찰이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가장 큰 비전, 그리고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죠.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앞선 세 사람이 현실적인 비즈니스와 사회 변화에 집중했다면 머스크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인류의 운명,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머스크가 왜 그렇게 스페이스X로 화성에 가려고 하고 테슬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딱 하나라고 합니다. 바로 인간 의식의 보존. 그는 이 광활하고 텅 빈 우주에서 우리처럼 스스로를 인식하고 나는 왜 존재하지? 라고 질문하는 존재가 정말 기적처럼 드물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작은 촉별 같은 의식을 어떻게든 지켜내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거창한 철학이 아주 구체적인 미래로 이어집니다. 바로 AI와 로봇이 모든 힘든 일을 다 하고 인간은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세상. 풍요의 시대죠. 돈 벌려고 일할 필요가 없는 세상. 머스크는 AI가 바로 그 유토피아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머스크는 이게 무슨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그의 타임라인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불과 3년 안에, 그러니까 2027년이면 AI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1명을 넘어설 거라고 하고요. 2031년, 얼마 안 남았죠? 이때가 되면 지구상의 모든 인간 지능을 합친 것보다 AI가 더 똑똑해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 예측이 맞든 틀리든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변화의 속도가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4명의 거인들을 통해서 AI 혁명을 4가지 다른 렌즈로 들여다봤습니다. 조직의 변화, 인프라 건설, 사회적 충격, 그리고 인류의 미래까지. 관점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 이들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다보스에서 온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나델라, 젠슨 황, 카프, 머스크. 이 4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미래는 그냥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거다. 지금 다가오는 이 변화는요, 그냥 스마트폰 앱 하나 새로 까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좋든 싫든 그 건설 현장에 서 있는 참여자라는 거고요. 결국 이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 남는 것 같습니다.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냥 휩쓸려가는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직접 서핑보드를 만들어서 그 파도 위에 올라타는 주인공이 될 것인가?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서핑보드를 만들기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 그게 무엇이 됐든 말이죠.